안녕하세요. 권중앙TV의 권중앙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아직도 쌀쌀합니다. 이번 주에 들어와서 내일부터는 조금 날씨가 풀리는 것 같이 일기예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 주말 일요일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경제도 안 좋고 물가도 높다고 그러는데요. 행정기관을 이끌어 나갈 수장인 대통령도 직무가 정지됐고 탄핵당했고 국무총리도 행정수반 국무총리도 한덕수 총리가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을 당했죠. 요즘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총리 대행자 하는데 아주 힘들 겁니다. 또 부딪히는 정치권의 외압도 보이지 않는 외압도 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탄핵은 반대다. 탄핵은 무효다.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헌법재판소, 요즘에 헌법재판소가 아주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 내용은 공정하게 하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정하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지금 현재 심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냐, 재판을 하고 있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다시피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문제가 있죠. 우리보편가 그 좌편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5명 정도나 뭐 4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뭐 이미선이라든가 정계선 이런 사람들 보면 가족이 민주당의 탄핵에 하는 그 위원회 거기에 그 변호사 거기에 또 뭐 그 변호사 이 러펌이 아니 저 변호사 단체가 거기 가입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신뢰도에 문제가 떨어졌다. 신뢰도가 자꾸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지금 현재 보도가 나온 거예요. 양은경 법조 전문 기자가 이제 그 해설한 건데요. 여기 도표를 보시면요. 헌법재판소 헌재 탄핵 심판 과정 신뢰도 신뢰한다가 52%, 신뢰하지 않는다가 43%로 늘었습니다. 이게 신뢰하지 않는다가 43%, 이제 계속 이게 상승세로 있기 때문에 이게 50%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이리 되면 헌법재판소는 지금 현재 탄핵 재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 헌법재판소에 앞으로 이 판결이 났을 경우
국민들의 거기에 대한 승복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이 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거기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나와 있는 겁니다. 모른다든가 무응답이 5%. 그러니까 지금 43%고 이제 50%인데 여러분들은 50%가 높다고 그러지만 이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100%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 43%가 국민들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걸 믿을 수가 없다. 그 재판하는 건 못 믿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되게 된 거는요. 여러분들도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성목 대행이 마흔역 그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소 한 명 그거에 대해서 최성목 지금 대행이 지금 현재 그걸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그 선고를 한다고. 그래서 선거를 한다고 그러다가 국민들이 여러 가지 막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 막 들어가고 막 하고 되니까 선거를 무기한 유예했어요. 여기부터 헌법재판소에 공정하지 않다. 선거 온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중단했다. 연기했다. 거기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엊그저께도 방송에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증검을 신청한 거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감정하자. 그랬더니 기각.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군인들 장교들이요. 사령관이라든가 뭐 특임단장 국방부에 있는 간부 뭐 이 국정원에 있는 뭐 차장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한 거를 검찰에서 조사한 걸 가지고 헌법재판소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줘. 그걸 갖다 참고를 한다. 그거는 재판이 끝나지도 않고 한쪽에만 조사한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론권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참고한다는 자체가 위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지금 문제가 뭐냐? 첫째, 구성 인원이 지금 8명으로 되어 있는 자체가 우리 법에 그 가담되어 있는 사람들이 4명이 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4명. 지난번에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대해서 국회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있다가 그 탄핵형을 갖다가 심판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받은 지 이틀 만에요. 이틀 만에 탄핵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이틀 만에 무슨 뭐 결재하고 뭐고 이런 게 있습니까? 부서라든가 그 관계자 인사받고 인사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틀이에요. 그런데 탄핵을 했어요. 국회에서. 완전히 이거는 아주 그냥 진짜 조잔에게 칼 휘두르고 싸울 때 나오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냥 이틀 만에. 그랬는데 헌법재판소에다 탄핵을 다서 조사를 하는데 나중에 그 심판 할 적에 보니까 4대 4였다. 우리 법에 있는 사람들 4명. 그렇지 않은 사람들 4명, 4대 4였다. 결국
기각은 돼서 6명이 안 되니까 기각은 돼가지고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틀 만에 탄핵당한 사람 거기 뭐가 문제가 있다고 4명이 인용을 결정하냐 이게 4명이 이건 완전히 이건 정치쇼죠. 예, 정치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나라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이 대통령 측에서 당당하게 지금 계엄을 갖다가 자기는 반드시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걸 탄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는 날짜 시간 따지지 말고 증인이고 뭐고 이렇게 하면은 다 받아줄 거 아니에요. 증거물 요청하면 다 받아줄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자기들을 위한 헌법재판소입니까? 아니면 지금 신청인과 심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걸 가지고 어떤 게 그러냐 오르냐 많은 자료를 아주 충분히 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정치라든지 어떤 우리 법회 이런 데 연루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해야 그게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근데 증인 신청해도 증거물 신청해도 기각 필요 없어. 왜요?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 안 되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거는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권한 남용입니다. 그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다루고자 하는 청구인과 비청구인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충분한 증거물 이런 걸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거는 일방적인 무대법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각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많은데요. 여기 조사에 나온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 43%가 계속 상승한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0%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0%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게 50%가 더 넘을지도 모르는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100%가 국민이 신뢰한다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3심이 아니고 일반 재판하면 여러분들 3심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이 3심 간국 있잖아요. 지난번에 조국이도 질질 끌다가 3심에서 결국 구속되긴 했지만요. 3심 아닙니까? 근데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단심이에요. 딱 그래서 끝나요. 말아요. 이랬 때문에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이거 제대로 국민의 신뢰받지 않으면 이 무용론, 이거 폐지론, 이런 많은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겁니다. 신뢰하지 않는다가 43%면 대단한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는 이미 50%가 넘지 않아도 헌법재판소의 그 권위는 땅에 떨어진 겁니다.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관들 전부 사퇴고 옷 벗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냥 죽어도 붙어있는 사람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명예가 벌써 다시 실추가 되는데 말이죠. 그 존속의 의무가 있겠습니까? 43%가 신뢰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조선일보의
법조 전문 기자가 이거 한 겁니다. 양은경 전문 기자.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기관에서 시인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다음으로는요,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여러분들 김기현 의원 아시죠? 전에 울산시장으로 계시다가 문재인 대통령 그 사건 때 문재인 대통령 울산시장 송철호 시장 만들기 위해서 자기 뭐 30년직인가 뭐 50년직 해가지고 그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그 아주 가입돼가지고 당선시킨 거. 그 당시에 시장으로 있었던 그인데 다음 차기 시장 선거 때 송철호가 당선시키고 되고 김기현 그 시장에 낙선되고 그 이후에 국회 선거 나와서 국회 당선되고 뭐 해서 당 원내대표 강총 대표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김기현 그 의원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도 법조인입니다. 판사 출신이죠. 김기현 의원의 SNS에 글 나온 거를 보겠습니다. 김기현 탄핵 심판 편향적이다. 탄핵 심판을 지금 하는 것이 편향적이다. 한쪽으로 기운 것 같다. 운동장이 한쪽으로 기운 것 같다. 운동장 편편할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 기운 것 같다. 운동장이 한쪽으로 기울면 그 운동장은 폐쇄시켜야죠. 그거 뭐 합니까? 뭐 했습니까? 전부 뛰다 뭐 다 넘어질 텐데. 그렇잖아요. 공정성 도무지 기대할 수 없어 보여. 공정성 도무지 기대할 수 없어 보여. 헌법재판소는 그 공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공정하다. 그러니까 심판에 올라와 있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지금 청구인이고 정청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가 탄핵을 시킨 사람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사람입니까? 피청구인. 그러니까 피청구인 두 사람이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근데 어떤 거는요, 질문하는 것도, 반대 질문하고 그런 것도 30분 하세요. 그 다음에 추가 질문 또 요거니까 15분 하세요.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뭐가 그렇게 바빠서, 무슨 일이 바빠서, 이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시간을 따집니까? 충분하게 반대 질문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시간을 따집니까? 그러니까 질문할 수 없는 청구인 측이라든가 질문할 게 많을 수 있는 대통령 측의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도 공정성입니까? 시간을 똑같이 줬으니까 공정하다? 그건 안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 신청도 많고 반대 신문도 더 많을 수밖에 없죠. 탄핵 건 사람은 탄핵에 그 건 아닙니까? 계엄이 내란이다 하면서 내란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 내란으로 했다도 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을 국회에서 뺐다고 두면요. 그러면 그 뭐 내란 빼면 무슨 재판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각하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의 절차가 지극히 편향되어 있어 공정성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망 서비스 SNS를 통해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재판은 사법살인과 다름없는 중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명문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 기록을 불법 취득한 다음 그 불법 자료를 증거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다. 이라며 밀실에서 이루어진 조사이고 더구나 피고인의 반대 신문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수사기록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인 홍장원, 곽종군 등에 대한 반대 신문 과정에서 오염된 증언 및 메모가 들통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수사기록 조서는 오염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반대 신문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증인 신문과 반대 신문 시간을 각 30분, 이후 제주 신문과 제반대 신문은 각 15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심리 방식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재판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을 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현재 심판하는 것이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를 한 것도 봐도 공정하지 않다, 신뢰하지 않는다 43%, 그것도 2030 시대가 대폭 줄을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2030 시대가 계속 늘고 있다 이거예요. 2030 시대가 누굽니까? 지금 대학생이거나 대학을 나와서 갓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젊은이들 아닙니까? 그네들은 인터넷이든가 책을 통한다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수시로 얼마든지 받아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그런 심판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었든지 기각이 됐든지 이렇게 결정될 적에 온당치 않다고 생각했을 경우 거기에서 오는 국민들의 여론 같은 지탄, 그리고 국민들의 거기에 대한 그 신뢰, 승복을 할 수 있겠느냐. 승복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저항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때 가선 어떻게 헌법재판소는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답변을 할 건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첫 출근은 이번 주 월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도 건강하신 가운데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 탄핵의 도가니 속에서고요, 탄핵의 통해서
벗어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